자, 확률과 통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자, 일단은 요 단어는 크게 첫 번째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순열 조합, 그리고 이항정리. 여기에 통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확률. 확률은 중학교 때 배웠는데 간단하게 확률을 갖다가 한마디를 해보자. 뭐죠? 퍼센트. 그건 백분율입니다. 확률이 뭐죠? 알았어요. 확률이 뭐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자, 영어를 보면 압니다. 철자 틀렸다. probability. 뭐죠? 그렇죠. 뭐라고? 가능성. 자, 확률은 가능성을 뭐로 표현한 거? 수로 표현한 거. 됐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 확률은 미리 설명을 할게. 너무 쉬워가지고. 얘는 올분의 얼마? 이벤트 끝.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 물론,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몇 가지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국은 요 앞에 있는 뭐다?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가 더 중요하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통계가 등장합니다. 통계. 통계는 뭐죠? 아무거나 막 닥친 대로 말하면 됩니다. 데이터. 좋아요. 그래프. 뭐 좋아요. 나빼. 통계. 자, 통계는 평균, 분산 변구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쉽습니다. easy. 매우 쉽습니다. very easy.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개념을 안 잡으면 물론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 그치? 확률. 적당히 쉽습니다. very는 뺄게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됐나? 자, 경우의 수가 결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를 세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기도 좋고요. 그지? 얘가 사실은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순열과 조합이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기 때문에. 수능 출제 범위는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 이항계수, 이 정도가 경우의 수 관련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됐나? 아니지. 그래도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제일 까다롭다는 거는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부터는, 초반만 조금 고생하면은 그 뒤에부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 자, 요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개수를 세는 거다, 그지? 자, 경우의 수의 기본은 뭘까? 이거는 동현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경우의 수의 구분은 뭐다?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 분류. 자, 일맥상통하는 말이고요. 자, 경우의 수의 기본은요, 뭐냐면은 수용도입니다. 수용도가 뭐지? 잠깐만. 수용도, 기찬이가 아니고 기철이. 수용도가 뭐죠? 모르겠어요. 수용도가 뭐죠? 모르겠어요. 도는 그림이에요. 그림. 형은요? 형태, 꼴, 모양. 그지? 수는 뭘까? 수. 나무 숫자입니다. 가로수 할 때 숫자. 얘는 나무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형태의 그림. 얘입니다.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 내치입니다. 뭐다? 케이스 분류하고 수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경우의 수.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도구가 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은 NP의 R, NC의 R, 그 다음에 N파이의 R, NH의 R 등등의 도구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시험 안 친 친구에서 NPR 뭔지 아나요? 알았어요. NCR도 그럼 당연히 모르겠네.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은. 알겠죠? NPR, NHR 볼 건데, 그런데 너네가 벌써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시험도 쳐보고 모의고사도 쳐봐서 알겠지만은 공식 대입해가지고 수능 문제 나오던가요? 딱히 안 나오죠?
그지? 나오면 다 맞추지. 그지? 나와봤자 2점, 3점 쉬운 3점 해가지고 다 맞추는 문제잖아.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뭐다?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다 하는 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의 제곱. 자, 이 녀석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요거는 지연이부터. 워밍업 시작합시다. 양의 약수의 개수. 아, 몰라요. 아, 뭐, 알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말을, 모르겠어요. 기출이. 식을 말하면 돼요. 양의 약수의 개수. 11개인가요? 큰일 났다. 심각한데. 자, 심각하다. 자, 심각합니다. 자, 자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요거를 심각하다는 게, 혹시 동생이나 조카, 내보다 어린 조카나 동생이 있는 사람 손. 사촌도 좋고, 있잖아. 아무도 없어. 다 어른들만 있어. 하다못해 옆집이라도 있는 사람.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됐나? 자, 이거를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숫자라는 거는 2가 몇 개 있냐면은 3개가 있고요. 3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에 대해서 선택지가 2를 빵개 고르거나 1개 고르거나 2개 고르거나 3개까지 고를 수가 있고요. 3을 빵개 고르거나 1개 고르거나 2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2에 대한 선택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얘가 몇 가지? 4가지. 얘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해가지고 얼마? 1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표 같은 거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양의 약수의 개수에다가 지수에다 일식대에 곱한다 이렇게 막 아마 기억을 했는데, 그런 공식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리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요 말의 의미가 수용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얘가 요 얘기지. 2의 0제곱, 2를 빵개 고르는 거, 2를 1개 고르는 거, 2를 2개 고르는 거, 2를 3개 고르는 거. 이 각각에 대해서 3을 몇 개? 빵개, 3을 1개, 3을 얼마 2개. 이 각각에 대해서 3을 빵개, 3을 1개, 3을 2개. 이 각각에 대해서 3을 빵개, 3을 1개, 3을 2개. 이 각각에 대해서 3을 빵개, 3을 1개, 3을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는 요 4개가 몇 개로 나눠져요? 3개로 다 나눠지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해가지고 얼마? 12.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자, 얘 다시 보자. 그럼 집합 A를 갖다가 1, 2, 3, 4, 5. 이건 알겠지. 자,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 지연아 명예회복을 하자. 왜?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똑같은 내용이지. 구조가 똑같다는 거 알겠나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가지? 2가지 됐나? 그래서 곱하기 가지고 얼마가 돼? 2 얼마? 5제곱이 나온 거라고요. 됐나? 자, 1은 반드시 포함, 3은 반드시 제외. 반드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반드시 제외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얼마? 2가지 가지고 얼마? 2의 세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발전적으로 가볼까? 자, 요 녀석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 생각을 해볼까요? 짝수는 2가 반드시 1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선택지가 얘는 뭐야?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얘는 빵개, 1개, 2개. 됐나요? 그럼 이제 몇 가지? 3가지 해가지고 짝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다? 9가지가 나오겠다. 이해됐나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됐는데, 이제는 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 요 약수들을 모두 더해라 이겁니다. 자, 요거 2개 곱하고, 얘가 얼마가 돼?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됐나? 이제 0제곱도 배웠으니까, 그지? 자, 얘는 얼마가 돼? 2의 0제곱 곱하기, 얘네들을 다 더한다 이거죠.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얼마, 2의 0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2의 얼마? 1제곱 곱하기 얼마?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얼마? 3, 아이고, 힘들어. 자, 3의 제곱, 이렇게 막 해서 더한다 이거지. 맞나?
자, 그러면은 얘가 우리 봐봐요. 곱셈 공식. 자, a 더하기 얼마, b 요거의 얼마, x 더하기 y 더하기 z까지 한번 해보자. 얘 우리 분배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맞나? 자,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보는 양의 약수의 총합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얼마, 2의 제곱 더하기 얼마,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0제곱 더하기 얼마, 3의 1제곱 더하기 얼마, 3의 제곱 해가지고 얘 분배해 볼까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얘가 이거잖아. 2의 0제곱에서 뭐다?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을 곱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얘가 요거죠. 이 한 개에서 3의 0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 됐나? 그럼 요게 뭐가 되겠다?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가 돼?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얼마? 8 됐나? 여기에다가 얼마가 돼? 1 더하기 3 더하기 얼마? 그 계산은 생략. 됐나? 요거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 15가 되고 곱하기 얘 다 더하니까 얼마? 13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지?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더하기 얼마 2의 10제곱에 3의 0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3의 1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한 3의 얼마 8제곱까지를 할까? 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거는 뭐 지금 생략을 하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하고요.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케이스 분류의 원칙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의 원칙. 자, 케이스 분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것도 역시 도민이가 말해봅시다. 원하는 수업 진행을 위해서. 케이스 분류의 뭐뭐 없이. 누락 없이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누락 없이.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우의 수는요, 집합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A 또는 B니까 요 합집합의 개수하고 그냥 비스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N에 얼마, A 얼마, 합집합에 얼마, B가 얼마가 돼? N에 얼마, A에다가 얼마, 더하기 얼마, N에 얼마, B에다가 얼마, 빼기 얼마, N에 얼마, A 교 B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됐나? 여기에서 만약에 A와 B가 서로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고, 요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합의 법칙인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중복되는 게 있게 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런데 케이스 분류의 원칙은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하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에서도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얘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집합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얼마? 여기에 4분의 0요. 자, 요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케이스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자, A 또는 B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B가 있잖아, 그지? 그 말은요, A 또는 B가 아니고요, A가 되고 B가 안 되거나 A가 안 되고 B가 되거나 둘 다 되거나 얘가 각각의 케이스 A 또는 B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케이스를 잡아보니까 전체 케이스에서는 요것도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풀면 좋겠어? 전체의 케이스에서 뭐다? 요거 케이스를 갖다가 빼버리는 게 더 빠르다 이거죠. 요게 여사건, 여집합하고 이름을 비교해보면 여사건을 이용한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됐나? 이 정도로 소개. 됐나? 나머지는 뭐 문제를 살짝 한번 보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순열 들어갈 겁니다. 자, 순열. 지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시험을 쳤나? 학교에서? 안 쳤나? 이게 이제 시험 안 쳤나? 그러면은 좀 이게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쉬워요. 왜냐면은 시험을 치고 안 치고에 따라가지고 그 기억의 차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자, 5명의 사람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죠? 오케이. 자, 1, 2, 3, 4.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요거를 한 장씩 뽑았어. 뽑아 뭐다?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방법. 자, 제일 처음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 자, 이게 순열입니다. 기억나죠? 반장 뽑을 수 있는 건 몇 명? 9번, 5명. 부반장은요? 4명. 이게 순열입니다. 됐나? 자, 얘를 도구를 만듭니다. 자, N개에서 R개를 뽑아. 나열, 줄 세운다. 나열하는 방법.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열이라고 합니다. 열, 줄 세운단 말이고요. 열, 순자. 한자로 이제 하도 안 쓰고. 지우자. 순서, 차례 순자입니다. 차례로 줄을 세운단 말이고, 얘를 영어로 쓰면요, permutation입니다. permutation. 철자 틀지 모르니까 빨리 지우고. P라고 합니다, P. 됐나? 그래서 얘를 우리는 도구로 어떻게 적냐면은, NP의 R이라고 적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가. 도구가 생기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가지고 보자. 자, 얘가 5명에서 2명을 뽑아가 줄 세는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치? AB 뽑는 거하고 BA 뽑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얼마? 5P에 얼마? 2가 되는 거고요. 5P에 2는요, 5 곱하기 4입니다. 됐나? 자, 얘는요, 4P에 3이 되는 거고, 4P에 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됐나? 그러면 여기 보이는 NP의 R은요, N의 얼마, N 빼기 1의 얼마, N 빼기 2의 얼마,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자, 기쳐라. 맨 뒤에 뭐 되죠? N 빼기 R 더하기 1 됐나? 자, 여기에서 요 녀석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R개입니다. R개. 됐나? 그래서 이건 공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 것들도 그냥 외웠나, 기쳐라? 저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냥 외웁니다. 일단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외웁니다. 나는 귀찮아서 이런 걸 그냥 잘 안 외웁니다. 자,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뭐다? 빼기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됐나? 빼기에 0, 빼기에 1, 빼기에 2. 됐나? 얘가 몇 개가 돼? R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빼기 얼마? R 빼기 1까지 하면은 R개가 될 거냐. 여기 R 빼기 1개 한 개 더 있으니까. 그러면은 M 빼기 얼마? R 빼기 1.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죠. 문제를 갈로로 풀면 얘가 나오지. 그래? 그지? 그래서 그냥 결국은 요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플러스 1을 하는 게 뭐 때문에 했어? 요거 때문에. 개수니까 그냥 이게 R개가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R개가 됩니다. 그지? 빼기 0,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R 빼기 1. 됐나요? 그러면은 NP의 N은요. N개를 모두 줄 세워놓은 거죠. 자, NP의 N을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N팩. 얘는 팩토리얼. 팩토리얼 한국말로 개성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가냐면은 3, 2, 1. 1까지 계속 그냥 곱하기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얘도 전입니다. 그러면은, 자, 몇 가지 얘기를 지금 타이밍에서, 자, 갑시다. 자, M 팩토리얼은 N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지. 정의가. N명을 다 줄 세우는 겁니다. N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여기에서 단어를 한 개 교정을 합시다. 자, 나열한다 없애고요. 뭐를 하냐면은 자리 바꿈으로 바꾸세요. 자리 바꿈하는 방법. N명을 줄 세우는 경우, 요것도 뭐야? N명 뭐 하는 경우? 자리 바꿈하는 경우. 얘가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림 솜씨가 없네. 그림 잘 그렸는데.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의자 하나, 의자 둘, 의자 세 개, 의자 이렇게 뒤에 세 개가 있어요. 됐나? 자, 여기에
다프명이 앉는 방법 F. 자, 얘를 갖다가 줄 세운다의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번호를 붙여봐. 다 다른 자리잖아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됐나? 그럼 이 다섯 명이 앉는 방법은요. 결국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도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럼 줄 세우는 거와 같아지겠죠. 그래서 다섯 명 줄 세우는 방법 5팩트라. 요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다섯 명 뭐 하는 경우? 자리 바꿈하는 경우니까 얼마? 5팩트리얼 됐나? 자, 5팩트리얼은 얼마다? 기철이 5팩트리얼은 120이라고 외워둬야 됩니다. 5팩토리얼은 5, 4, 3이 1 곱한 겁니다. 얘는 120입니다. 됐나? 자, 5팩토리얼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5 곱하기 얼마? 4팩토리얼하고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지? 자, 6팩토리얼, 변형하는 겁니다. 6 곱하기 얼마? 5팩토리얼하고 똑같습니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7 곱하기 얼마? 6팩토리얼은 뭐하고 똑같아요? 7팩토리얼하고 똑같죠. 맞죠? 맞나요? 아니요. 맞잖아. 맞아요. 7, 6, 5, 4, 3, 2, 1. 됐나? 6 곱하기 얼마?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하고 똑같죠. 됐나? 자, 그럼 이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인데, 5 곱하기 얼마? 5 팩토리얼. 자, 5 곱하기 5 팩토리얼은 6 빼기 1의 얼마? 5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 맞나요? 이제 분배 법칙을 하면 얼마가 돼? 6 팩토리얼 빼기 얼마? 5 팩토리얼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천천히 보면 돼, 천천히. 분배를 하면 6 곱하기 5 팩토리얼, 6 팩토리얼. 빼기 5 팩토리얼. 됐나? 이건 무리 안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맛을 배우는 거. 재밌어요. 자,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순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면 너무 쉽게. 그지? 자, 그래서 워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순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옥션. 글자가 몇 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입니다. 같은 글자가 없죠? 전부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 옥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려운 글자로 바뀝니다. 바나나. 자, 옥션이 쉬워요? 바나나가 쉬워요? 바나나가 쉬운가요? 바나나가 쉽죠?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옥션은 경매고요. 됐나? 자, 얘를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 어떻게 돼? 7팩토리얼 됐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 120 이렇게 이제 중간 과정에서 계산을 이렇게 간다 이거지. 자, 얘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은 게 있죠. 같은 것이 있는 분열은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더 어렵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저 고1 때 등장하는 단어는 옥션 내지는 슈퍼맨. 언니 다르다. 글자 수가 적당히 많으면서 모음과 자음이 골고루 있으면서 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트라이앵글. 트라이. 맞지? 네. 이런 글자들. 나는 옥션을 합니다. 옥션. 왜냐하면은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옥션을 물어보면은 예비고일들한테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옥션을 많이 모르더라고. 옥션이 뭐니? 하긴 맞다. 고2도 모르니까 고1이 어떻게 옥션이 뭐니? 옥션이 뭐니? 배달 없이 아니에요? 배달업체. 옥션 그거잖아요. 배달업체는 배민입니다. 그래요? 보기 뭐 이런 뭐라고? 보기 약간 이런. 지마켓 들어봤나요? 네. 그럼 왜 쉬워? 옥션 들어봤나요? 네. 지마켓 네, 거기. 그 같은 계열사잖아, 그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옥션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옥션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대학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옥션이라는 단어가 매우 쉬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션은 경매입니다, 경매. 그래서 이제 옥션 사이트의 출발이 뭐였냐면은 경매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거기에 비딩,
입찰을 해가지고 카페트 미니 카페트하고 스피커 세트로 되어 있는 그걸 한 개 산 적이 있어. 아, 그러셨어요? 그때만 초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개인 물건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전쟁 올려놓으면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1,000원, 2,000원, 3,000원 며칠 기한 정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파는 구조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적시 낙찰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면은 무조건 판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간을 안 기다리고 바로 낙찰을 받아가면 생기다가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업자들이 들어오고 적시 낙찰로 다 바뀌었지. 어쨌든 우리나라 쇼핑몰의 거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옵션.co.kr. 경매입니다, 경매. 선택지 이런 거. 경매. 경매는 뭔지 알죠? 서울옥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 신문기사 같은 거 보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매 업체 중에서 정권사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뭐 미술품 같은 것도 경매 나오고 한 번씩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잡스가 뭐를 했던 썼던 뭐를 갖다가 뭐 얼마에 낙찰되었다. 네. 그게 다 경매입니다. 옵션. 그래서 영어 공부도 좀 살짝 하고요. 옵션.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잠깐만 종류를 까먹을라. 자, 첫 번째, 두 번째에 T가 오고, 다섯 번째에 뭐가 올까? A가 오는 경우에 있어. 자, 총 7자다, 그지? 자, 총 글자가 7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나? 자, 두 번째에는 자리가 정해졌어요. T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뭐다? A가 정해졌어요. 됐나? 자, 얘는 일명 뭐다? 자리가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동현이 다 불러주세요. 식을 불러주든지. 어허, 자. 틀렸단 말 아니야. 5, 4, 3, 1 맞아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 이제 5개는 5, 4, 3, 2, 1 됐나?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자리가 정해주는 거. 자, 정해놓고 나머지 뭐를 하자? 나머지 자리 바꾸면 하자. 맞나? 그럼 나머지 몇 개지? 5개 자리 바꾸면 하는 거 얼마? 5팩 됐나요? 자, 5팩 얼마나 했지, 지연아? 120. 그렇죠. 훌륭하다. 수업 열심히 들었네. 5팩은 120. 한 번 넣고 바로 외웁니다. 보통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옵션. 글자를 잘 모르니까 자꾸 적어주자. 옵션. 두 번째. 모음은 홀수 번째. 자음은 짝수 번째 오는 경우의 수. 오는 경우의 수. 자, 얘 모음이 아, 유, 이, 오. 모음이 4개, 자음이 C, T, N 3개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단 말이지. 모음은 홀수 번째, 자음은 짝수 번째.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렇게 온단 말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같다? 자리가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지? 모음끼리 자리 바꿈. 모음 자리 바꿈. 몇 개 자리 바꿈이죠? 4개. 그럼 얼마가 돼? 4 팩토리얼. 됐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자음 자리 바꿈. 그러면은 자음, 아이고 힘들어. 자, 자리 바꿈. 얼마가 돼? 곱하기 얼마? 3 팩토리얼 됐나? 4팩은 얼마? 24고요. 3팩은 6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갈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부터 먼저 할까? 자음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건 다 알지 싶은데.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기출이 어떻게 했더라?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 네, 오래됐구나. 저거 자음은 한 덩어리를 만들고 5개를 해서 3개 잘 바꾸나요?
자, 덩어리 나열, 덩어리 내 자리 바꿈. 자, 핵심 단어 적어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CTN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TN, 자, 여기 보이는 C하고 T하고 N은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A하고, 그 다음에 U하고 I하고 O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그러면은, 얘는 그냥 붙어 다닌다, 이거지. 덩어리를 만들어져 버려. 왜요? 이웃한다 했잖아. 안 떨어진다, 이거야. 아, 잠이. 그치. 뭐고, 다리 묶고 달리는 거 비슷해요. 다리 묶고 달리는 거. 안 떨어진다, 이거. 다리 묶고 달리는 거. 자, 다리 묶고 달리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덩어리가 몇 덩어리 있어요? 5덩어리가 있죠. 그러면은 덩어리 5덩어리 자리 바꿈하는 걸 막 5팩 됐나? 참고로 5팩은 12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덩어리 내 자리 바꿈. 자, 다리를 묶을 때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똑같이 생겼잖아. 하나는, 한 명은 다리가. 자, 요렇게 다리를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요렇게 다리를 묶을 수 있잖아. 자리를 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됐나? 그러면 곱하기 얘 3개의 자리 바꿈하는 거. 자리 바꿈 팩토리얼이라 했잖아. 그지? 얼마가 돼? 3팩토리얼. 아, 팩토리얼 한 개 빼먹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나온 김에 이거 마저 하고요. 됐나? 끝. 자, 그 다음에 4번. 자,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가장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음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 경우. 이런 생각들은 좋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 보자. 얘기를 할게요. 요게 이제 최초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얘를 갖다가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죠. 아, 맞네.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뭐다?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웃하는 경우 3개가 다 이웃한 거잖아. 그럼 요거는요. C, T, A, N. 이렇게 된 거는 얘가 붙었잖아.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된다. 됐나? 자, 그래서 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그러면 나머지 나열한단 말이 모음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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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됐나? 그러면 나머지 먼저 나열하는 방법, 모음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가 돼? 4팩토리얼 됐나? 도구가 있으니까 편하다 이겁니다. 생각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뭐를 가냐면 사이사이 끼운다. 자, 그럼 자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있습니다. 됐나?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됐나?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음이 몇 개? 3개, 5P3. 자, 5P3. 자, 요 얘기가,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모음이 여기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됐나? 자음을 줄 세운다 생각을 하지 말고, 자음을 줄 세운다 생각을 하지 말고, 요 자리에 번호표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가 있어요. 번호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다? 자음이 뭐가 남았어? C, T, N이 있지. 여기에다가 이 번호표를 주자 이거지. 번호표를 갖다가 1번, 2번, 3번을 줄 수도 있고, 3번, 1번, 5번을 줄 수도 있고, 4번, 2번, 3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자기 번호표에 가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5P3 이해되나요? 번호표 5개에서 3개를 뽑아가 준다 이거죠.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적어도 여기서 적어도는 뭐로 만들어지지? 한 명은 이웃하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몸이 올까 잠이 올까? 잠이 오는 경우. 자, 글자 또 까먹었지. 옥션. 몸 4개, 잠 3개. 됐나? 몸 4개, 잠 3개.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이게 온다? 그러면은 양쪽 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블라블라블라. 됐나? 자, 그러면 요 말은요. 여기에 자음 오고 모음 와도 되고 여기에 모음 오고 여기에 자음 와도 되고 둘 다 자음 와도 되고. 그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 둘 다 모음이 더 편하죠. 맞나? 그러면은 얘는 뭐를 가지고 들어간다? 여사건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뭐다? 뭐가 오는 경우?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 됐나?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얼마? 7팩토리얼 7개입니다. 글자 7개. 자, 둘 다 모음이 온대. 그러면은 여기에 모음, 여기에 모음이 온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모음이 몇 개 있어? 모음은 4개입니다. 자음은 3개고요. 그럼 모음 4개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자리 바꿈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빼기 얼마? 5P 얼마? 모음 4개를 해놓고 누가 오래? 자, 4P에 2 됐나? 여기 양 끝에 모음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글자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죠. 맞나? 이 5개 자리 바꿈 곱하기 얼마? 5팩. 나머지 자리 바꿈. 자리 바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옵션 또 적어놓고 A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 자, 둘 사이에 뭔가 낀다. 끼인다. 끼워준 뒤 덩어리 나요. 자리 바꾸면 따로 설명할 때 이 정도는 이제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A하고 T가 있어. 그지? 여기에 2개가 뭔가 끼워져야 되잖아. 그러면 끼워준 뒤, 여기 끼우자. 자, A, T 빼고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그럼 여기 얼마가 돼? 5P에 2가 되겠죠. 울승 5개, 4개, 2개. 자, 그러면 요 끼워준 뒤 뭐를 한다 했어? 덩어리 나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글자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3개 있죠. 그럼 몇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됐나? 4덩어리 자리 바꾸고 4팩 됐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A하고 T하고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까지. 됐나? 경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단답형입니다. 객관식은, 북이 없네? 뭐 빼먹었지? 이러면 되는데. 단답형은, 딱 됐는데, 나누기 2 안에가 틀리고, 곱하기 2 안에가 틀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무신고 딱 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맞네. 인정은 하죠, 또 이제. OPE는 뭐예요? 자, AT 말고, 나머지 글자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건 계산을 하면 좋아나? OP는요, 5 곱하기 4. NPR. NPR.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배우니까 요거는 힘들지. 몇 개, 이거 그냥 헷갈렸어요. OP는 5 곱하기 4. 이게 몇 개? 2개. 됐나요? 자, 기본적으로 가는 건 이 정도로 끝이 났고요. 이제 나는 반드시 이걸 설명합니다. A가 T보다 먼저 오는 경우, 앞서 나오는 경우. 자, 글자는 옵션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경매입니다, 경매. 미국의 경매 파이터가 이베이잖아. 그래서 잠시 이제 이거는 단어가 뭔가 생각을 해봐.
베이는 뭐 아닌데, E는 왠지 인터넷 이런 거에 E인 것 같고, 베이. 근데 경매 입찰하는 거는 비드잖아. 입찰하다.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수업 받아 쓸 때는 생각이 좀 납니다. 내가 생각보다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너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충 뭘 잘합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 얘는 공부만 바로 찾아본다. 내가 아마 너네 수업 끝나고 안 까먹는다면 이베이 사전을 아마 찾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질이 그래요. 자, A가 T보다 먼저 오는 경우. 자, 이거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순서, 이쪽 관련인데.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칭, 균등, 균질. 수학적으로는 뭐 대칭이라는 단어. 눈치챘다? 못 챘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풉니다. 뭐, 또, 이런 건 볼까? 그러면은, 일단은, 집합 A를 1, 2, 3. 이렇게 합시다. 됐나? 이 녀석의 부분 집합. 몇 개 있지? 여기 세종 8개가 있지. 부분 집합을 갖다가 A1, A2, 땡땡땡 얼마, A의 8이라고 합시다. 됐나? 그러고 난 다음에 A의 I를, A의 I의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가, 뭐, P 얼마, I라 합시다. P의 1 더하기 얼마, P의 2 더하기 얼마, P의 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P의 얼마, 8의 값을 구하시오. 내가 풀까? 내가 풀까? 질문하지 말고. 자, 부분 집합이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나옵니다. 됐나? 자, 원소 빵개짜리 1개 나오죠. 됐나? 원소 1개짜리는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됐나? 원소 3개짜리는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죠. 그러면은 총 몇 개야? 8개잖아. 그럼 원소 2개짜리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소, 알갱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요 알갱이들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 요거는 1개씩 3개 있으니까 총 3개의 알갱이가 있을 거고, 2개씩 3개니까 6개의 알갱이가 있을 거고, 3개씩 1개니까 3개의 알갱이가 있겠죠. 그럼 총 알갱이는 몇 개예요? 12개가 되겠죠. 이 12개 중에서 1이 많을까, 2가 많을까, 3이 많을까? 지연아? 2. 나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1이 많을까, 2가 많을까, 3이 많을까? 다. 응? 어디가 제일 많을까? 난 이게 항상 신기했어. 아니, 이게 다를 이유가 없는데 학생들은 고민을 하더라고. 어디가 많을까? 다 똑같은데요? 그렇지, 다 똑같잖아. 왜요? ABC로 바꿔볼까?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C가 많을까? 다를 이유가 없잖아. 알았어. 몇 개 안 되니까 적어볼게요. 자, 얘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개수가 당연히 하나씩 있겠지. 그래서 얘도 뭐가 돼? 1, 2, 3. 하나씩 있겠지. 얘는 1하고 2하고 있고, 1하고 3하고 있고, 2하고 3하고 있고, 여기 알갱이들의 개수가 누가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물어보잖아. 요렇게 똑같잖아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어. 학생들한테. 요거를 어디가 더 많을까 하면 얘네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만 집중을 해. 이게 참이니 거짓이니 물어보면은 참 거짓만 집중을 해. 말이 안 되는데 문제가 좀 이런 말도 안 해. 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생각해봐. 어디가 더 많을까? 당연히 똑같이. 맞나? 그래픽이 중요한 얘기라고. 뭐다? 대칭, 균등, 균질. 단어의 의미 알겠나요? 그지? 요런 아이디어는 요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확장이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리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XY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대칭 방정식이 뭐냐고요?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꿔도 서로 같은 식이 나오는 거. x 더하기 얼마, y는 얼마, 이런 게 대칭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에 따라주면은 2xy는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이거를 대칭 방정식,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됐나? 자, 그러면은 A가 T보다 먼저 오는 경우인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다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이제는. 자, A가 T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은 T가 A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을까? 당연히 똑같습니다. 받아들여지나요? 아빠 고민하고 있다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리할 것 같은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봐봐. A하고 T가 있어. 두 개를 가지고 보자. 얘를 나열하면은 AT 또는 얼마? TA. 자, 일단 봐봐. A가 T보다 먼저 오든 뒤에 오든 둘 중 하나잖아. 근데 얘네들의 원소들, 요 알갱이들, 잠시만. 자, 요 알갱이들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디가 더 무거워요? 모르죠. 또 똑같은 거야. 동등한 거야. 로또를 뽑는다고. 로또 1부터 46까지인가? 945니까 45까지 있네. 로또 945. 945 아닌가? 미국. 어쨌든 1부터 45까지 공에서 9개를 뽑는 거라고요. 그 생각을 해봐. 자, 그럼 그걸 갖다 막 하는데 어느 공이 무거울까? 똑같아야 돼. 그게 무거우면은 확률의 의미, 이 통계의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누가 조작을 한 거라고. 얘네들이 다 동등하고 균질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전부 무게도 똑같고요. 뽑힐 확률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라고. 주사위를 던졌어. 1과 6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어때? 똑같아야지. 정확하게 말하면 설마 공장의 그 발림수가 그렇게 정확할까? 미세한 차이는 나겠지만은 우리는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거. 그러면은 A가 T보다 먼저 오는 경우하고 T가 A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다를 이유가 있다 없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럼 전체 경우의 얼마? 반이지 반. 전체의 반이죠. A가 T보다 먼저 오거나 뒤에 오거나 하는데 반만 먼저 오고 반은 뒤에 간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7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 가지고 직분열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가 끝이 났고요. 조합을 먼저 하고 갈까? 조합도 먼저 할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직분열 요약.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뭐다? 덩어리 생각하고요. 덩어리 나열, 덩어리 내 자리 바꿈. 아까 위에 다 있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 끼운다. 자르게 정해지는 경우, 나머지만 나열한다. 자리 정해놓고. 됐나? 적어도 여사건 생각. 자, 둘 사이에 몇 개가 낀다. 끼워준 뒤 덩어리 나열, 처음 거 자리 바꿈 포함. 순서, 동일 비율, 균질, 대칭. 이런 단어들 명심을 하자. 이거죠. 됐나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MP의 R. 자, 얘가 어떻게 돼?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 있어. 됐나? 얘는, N의 얼마, M 빼기 1의 얼마, M 빼기 2의 얼마, 땡땡땡 어디까지? M 빼기 R 더하기 얼마, 1까지. 요 녀석들의 개수가 몇 개다? R개. 됐나? 그 다음에, 아이고야, 너 왜 내려갔니? M 팩토리얼, 얘는 개성, 얼마, N의 얼마, M 빼기 1의 얼마, M 빼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간다? 2 곱하기 1까지 그냥 거꾸로 곱해가는 거. N개 자리 바꿈하는 경우. 그러면은, 요 녀석, M표의 R은 M 팩토리얼의 얼마, M 빼기 R의 얼마, 팩토리얼.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얘는 N의 얼마, M 빼기 1의 얼마, M 빼기 2의 얼마, 곱하기 땡땡땡 M 빼기 R 더하기 얼마 1의 얼마 M 빼기 R의 얼마
n 빼기 r 빼기 1에 얼마, n 빼기 r 빼기 2에 얼마,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 됐나?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은 n 빼기 r에 얼마, n 빼기 r 빼기 1에 얼마, n 빼기 r 빼기 2에 얼마,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1. 그러면은 얘가 약분이 되죠. 어디 요렇게 약분이 되죠. 맞나? 그럼 요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됐나? 그래서 암기 끝. 자, 얘가 분열이었고요. 얘가 분열이었고, 이제는 조합입니다. 조합. 자, 조합은 뽑기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뽑기만 하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역시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7명에서. 잠시만요. 자, 7명에서 반장, 부반장, 또 감투가 뭐가 있지?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 반장 뽑는 경우 몇 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이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 왔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 7명에서 3명을 뽑아가 줄 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앞에가 반장, 두 번째가 부반장, 세 번째가 중 7pf. 그런데 이제 7명에서 이번에는 주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기억나나요?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뽑았는데 A, B, C 뽑은 거하고 A, C, B 뽑은 거하고 B, A, C 뽑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잖아. 그래서 요거 자리 바꿈하는 거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조합이라고 합니다. 뽑기만 하는 거.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콤비네이션, 조합,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NC의 R이라고 합니다. 얘를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은 NC의 R이라고 줬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돼? 7C의 얼마? 3이 되겠죠. 됐나? 자, 동현아 7C 3 얼마지? 35라고 이것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됐나? 많이 나오는 축이기 때문에. 됐나? 자, 그러면은 NC의 R. 자, 7C의 3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요거 3개 내려가고 얼마가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요거 그대로 간다면. 자, NC의 R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NP의 R에다가 얼마 나누기 R 팩토리얼하고 같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해놓고요. 결론 먼저 말해놓고요. 자,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중학교 때 요 스타일로 간다면은, 요렇게 줄 서는 게 더 간결하기 때문에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구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자, NP의 R, 요 녀석의 의미가 뭐죠? N개에서 몇 개를 뽑아? R개를 뽑아. 뭐 하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 나열보다 뭐가 좋다 했죠? 자리 바꿈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다시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는 것을 도구로 쓰면 어떻게 돼? NC의 R이라고요.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 NC의 R. 그 다음에 몇 개를 뽑았지? R개 자리 바꿈하는 거 뭐가 돼? R 팩토리얼이래. R개 자리 바꿈하는 게 R 팩토리얼. 얘가 뭐가 돼? NP의 얼마? R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NC의 R은 어떻게 돼? NP의 얼마? R 나누기 얼마? R 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식의 구조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식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중복되는 거 나눠주는 것 때문에 요 순열을 먼저 배우고 하는 게 맞지만 도구를 가지고 설명한단 말은 요 도구를 그냥 풀어본다면 수학적 용어로 풀어본다 이런 표현이 되겠다. 그죠? 끝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NP의 R을 갖다가 팩토리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N 빼기 얼마? 아이, 바보 멍충아. N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N 빼기 얼마? R이 얼마?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럼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NPR이 뭐라고? N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N 빼기 얼마? R이 얼마? 팩토리얼. 얘가 NPR.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R 팩토리얼이 있죠. 곱하기 얼마? R 팩토리얼. 분모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얘가 NCR을 팩토리얼로 표현한 거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가 돼? N이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가 돼? N이 됩니다. 자, 요런 느낌. 5 팩토리얼이 얼마?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됐나?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가 돼? 5가 되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 얼마? 5C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얼마? 5C의 3이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5C는 참고로 10입니다. 이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외워둡니다. 5 곱하기 4 나누기 2. 됐나요? 왜 5C2와 5C3이 같을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10C에 8.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경우? 8명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1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10명이 있는데 내가 8명을 뽑아가지고 햄버거를 사줄 거예요. 2명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사줄 거예요. 근데 다시, 확률이 경우 있으니까 무작위로 뽑는다라고 칩시다. 돈이 8개 사줄 돈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10명 중에서 햄버거 사줄 사람 8명 뽑는 거는 내가 10명 중에서 햄버거 안 사줄 사람 2명 뽑는 거하고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죠. 그래서 얼마가 돼? NC의 R은요, NC의 얼마? N 빼기 R과 같다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요 정도 생각.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열 조합에서는 그냥 0이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 팩토리아 얼마? 1. NC의 0 얼마? 1. NP의 0 얼마? 1. 끝. 0 보이면 1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정도로 그냥 해가지고 순열조합 복수분 마치고요. 조합도 몇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원리를 보면은 앞부분에 순열조합 특강이라고 교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 앞부분에 있는 문제 정도만 풀고 바로 들어와도 무방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건 한번 풀고 오세요. 여기도 시험 치지 좀 시간이 됐으니까. 중간고사에 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시작합시다. 확률과 통계. 자, 이제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원순열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원순열 서로 다른 것을 갖다가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갖다가 원순열이란다. 뭐 요거는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문제를 못 풉니다. 기본적인 문제밖에 못 풉니다. 자, 일단은 원순열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순열은요, 순열 중. 원순열. 순열 나이라는 겁니다. 순열 중 뭐다? 원형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단어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잘 모를 건데 여기 적혀 있죠.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 순열을 원순열이라 한다. 원형 배열. 자, 요 배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내가 이제 실제로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가지고 많이 들어가냐면은, 강강수월래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강강수월래. 자, 우리 4명이서 강강수월래를 하자. 손에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거야. 됐나? 그러면은, 요거지. 사람 이름을 등장할까? ABCD로 할까? 부끄러우니까 ABCD로 합시다. 알겠죠? A. 이거, 카피가 됐네. 사람 이름 등장하는 게 생각보다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강력하게 항의한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래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걔가 고2 때 막 하다가 뭐 수업을 하다가 내가 이거 좀 약간 반은 장난이고 야단을 좀 쳤어. 막 하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급발진을 하는 거야. 애들이 알거든요. 이제 수업을 오래 놓으면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녹화 중입니다. 그걸 얘네들은 보면 지금 얘가 녹화 중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이렇게 야단치는 걸 갖다가 이 공개적인 녹화를 하면서 야단을 치냐면서. 우리 동생이 여기 학원에 다니는데 걔도 이거 한 번씩 들을 거잖아요. 우리 동생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급발진을 하는데 이러면 좋은 일 칭찬은 내가 이름을 부르고요. 틀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보자. A, B, C, D가 있는데 강강술래의 특징이 뭐예요? 얘가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치? 그럼 얘 돌면은 A, B, C, D 요렇게도 될 거고. 됐나? A, B, C, D 요렇게도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손잡고 도는 거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경우죠. 여기에 원순열입니다. 여기에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원순열을 접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 자체가 첫 번째, 이거를 너무 시작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다른 책들에도 있고 하니까 소개를 조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일단 첫 번째. 맞나? 그런데
요렇게 된 거, 그럼 A가 어디까지 있는 거? A, B, C, D 해가지고, 요 같은 게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4로 나누어 가지고 얼마가 돼? 얘가 3팩토리얼 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똑같은 게 4개, 똑같은 만큼 나눴다 이거지. 각각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그냥 팔짝이 M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M 팩토리얼 나누기 N 해가지고 얼마? M 빼기 1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절대 비축. 비축 강조. 이렇게 강조를 해놔야 돼. 왜냐면 학생들이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 가 기억 안 난다고 답지 보고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까다로운 문제가 발전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접근하는 방법은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꿔.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꿔. 자, 요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꾸면 한다는 거는, 자, 일단은 얘 원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원탁에서 뭐 회전하여 뭐 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한다. 그럼 여기 자리가 4개가 있고요. 됐나? 제일 먼저 지연이가 등장을 합시다. 자, 지연이가 와가지고 자리를 너가 제일 먼저 왔어? 그럼 너가 자리를 앉는 방법이 몇 가지 경우가 있지?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자, 그럼 다시. 남학생들 혹시 드래곤볼 이런 거 봤나? 거기 보면은 시간과 공간의 방 기억나나요? 그런 거 기억나나요? 무슨 느낌인지 아나요, 지금? 그 손오공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잠시 뭐 있으니까 뭐 2년 동안 수련을 하고 머리가 하얗게 새가 나오는 데가 있었지. 혹시 드래곤볼 봤나? 안 봤지, 그지? 인사이드 아웃 봤나요? 아니요. 슬픔이 나오는 거. 봤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자, 그래서 약간 상상력을 동원을 하자고. 자, 여기 원탁에 의자가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새하얀. 아무것도 없나? 허허벌판에. 밑도 끝도 안 보이는 허허벌판에. 의자하고 테이블만 있습니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벌판에 시간과 공간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왔어요. 너가 와서 선택지를 준단 말이야. 자리를 앉을 거래.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고. 여기 앉으나 방향 감각도 없어. 똑같은 자리라고. 어디를 앉아도 똑같은 자리다 이거지. 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자가 있어. 그냥 있긴 있는. 자리는 4군데 있는데 앉으래. 이쪽에 앉으나 이게 어디가 어딘지. 그렇지. 창문도 없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소공이라든지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그 철도 지나가다 보면 뿅뿅뿅뿅 해가지고 공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거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슬픔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비교? 그 코끼리? 코끼리 같은 거 하고 같이 그 가다가 뿅뿅뿅뿅 그 기차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뭔가 막 기억 버린. 입체가 평면이 되고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하다가 이제 나오니까 뿅 나온 게 있잖아, 그지? 이상한 공간이라 보면 돼. 4차원의 공간. 4차원의 공간. 이미지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연이가 와가지고 뭐를 잡자?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상을 해보자. 새하얀 벌판에 새하얀 테이블이 하나 있고 새하얀 의자가 4개 똑같은 자리에 나눠져 있고 밑도 끝도 안 보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을 정도예요. 자, 지연이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 이겁니다. 선택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지? 기준 잡는 방법 한 가지. 됐나? 그럼 여기에 지연이가 앉았어. 자, 지연이가 앉고 난 다음에는요, 이 자리들이 다 뭐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연이는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요, 착하고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요, 향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현이가 2번째로 왔습니다. 자리를 앉으려고 하니까, 저는 지연이 얼굴을 정면에서 눈부신 얼굴을 보고 싶어.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뭐지? 오른쪽에, 이쪽에 앉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 얼굴에, 이쪽에 앉을 수도 있고, 누군가 앉으면서 요 자리가 다 뭐를 가져요? 요 자리가 의미를 가지죠. 이해되나요?
의미를 가지죠. 의미를 가지니까 얘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선택지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면은 기준 잡고, 기준 잡는 게 한 가지고요. 나머지 자리 바꾸면 얼마? 3명 와가지고 자리 앉는 방법은 의미를 가집니다. 3팩. 요렇게 들어가야 돼.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꾸고. 됐나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삼각형의 의자가 있고요. 정삼각형이고요. 똑같은 강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현이가 와가지고 기준을 잡아봅시다. 너 제일 먼저 왔어. 역시 시간과 공간의 방입니다. 너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없네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자,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지금 6명이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내 오른쪽에 사람을 앉힐까 내 왼쪽에 사람을 앉힐까 이거는 선택이 가능하잖아. 그것도 가능해요. 요거 봐봐. 요거 봐봐. 자, 요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 어차피 요 돌아가면서 다 똑같은 자리긴 한데 요 자리에 앉으면 내 오른쪽에 다음 사람이 누가 와서 앉을 거다 이거지. 그렇죠. 내 왼쪽은 비워놓는다 이거지. 요 자리에 앉으면 내 오른쪽에 사람을 비운다는 말이지. 그럼 요거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지. 기준 잡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됐나요? 나머지 자리 바꾸. 얼마가 돼? 기준을 잡았어. 그럼 이제부터 동현이가 앉으니까 나머지 자리는 다 의미가 있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동현이 화내지 말고, 자, 내가 이제 이걸 극단적으로 말해 학생들이 이미지를 잡으니까 이 자리가 의미를 가진다는 게, 자, 동현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갈까 여기 이 자리가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앉는 순간에 아, 나머지 자리들은 뭐다? 의미를 가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꿈으로 접근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꾸고. 그러면은 기준 잡고 나머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나머지 자리 바꾸면 얼마? 5팩 이렇게 된다 이거지. 같은 거로 나누기로 가가지고 불편합니다. 이거는 같은 거 나누기 3 하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2 곱하기 5팩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런 의자가 있다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기준 잡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혼자 앉거나 가운데 앉거나 왼쪽을 비우거나 오른쪽을 비우거나 기준 잡는 방법이 네 가지 선택지는 있죠. 맞나?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바꿈. 그러면은 총 몇 자리야? 8자리지? 이제 앉으면 이제 끝났어. 어디를 앉든지 간에. 나머지 7개 자리 바꾸면 얼마? 7팩. 됐나요? 원분열 끝났습니다. 원분열 끝났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뭐 나누기, 아까 뭐 n-1 팩터리 이런 공식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 색깔 8개를 갖다가 칠한다라고 보자. 그럼 학생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분열이 이중으로 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자, 기준 잡는 방법 몇 가지예요? 빨간색이 와가지고 먼저 색칠을 하자 이거지. 빨간색의 선택지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안팎. 기준 잡는 방법. 안팎 2가지밖에 없잖아. 돌아가면 다 똑같은 거라고요. 동인이 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또 회전함 같은 경우로 본다 이거지. 아, 그러면은 결국은 빨간색을 칠하거나 안에 칠하거나 그렇죠. 밖에 칠하거나 2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기준 잡는 게 2가지 됐나? 그럼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어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을 여기다 칠했어요. 그럼 이제 뭐를 가져? 자리가 다 의미를 가진다 그죠. 나머지 자리 바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곱하기 얼마? 7팩트리야. 요게 원분열이다 이거죠. 요게 원분열이다 이거죠. 됐나요? 자, 페이지 18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개념원리 익히기고요. 사실은 이거는 거의 수업을 안 하는 내용인데, 첫날이니까 원명합 차원에서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요 이론은 필요 없는 이론입니다. 자, 3개의 문자를 갖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는 얼마가 돼? 3팩트리얼 됐나? 자, 일렬로 나열한 거를 원형으로 배열을 하면 됐나? 같은 것이 몇 가지씩 있다?
아니, 뭐, 세 가지씩 있다. 그냥 귀찮으니까 한번 이거 나오면 봐주자, 이거지.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누니까 얼마? 2팩, 요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기준 잡는 방법이 몇 가지? 세 개 있다고 세 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한 가지, 나머지 자리 바꾸면 얼마? 2팩,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다, 이거죠. 됐나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그럼 여기 자리가 몇 개가 있어? 5개. 간격이 똑같아요. 그지? 누군가 와서 기준을 잡자. 누군가 와서. 1번 남학생이 와서 기준을 잡자. 한 가지. 나머지 자리 바꿈. 얼마가 돼? 4팩. 이해됐나요? 여기에 1번 남자가 앉았어. 자, 그럼 요 남자는 이제 BTF에 누구를 할까? 나 BTF 멤버를 몰라가지고 이름 한 명 불러줘요. 다 아는 사람으로. BTF의 B? 진짜 B라, 너도 모르는구나. 아니 V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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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맞아요. 옛날에 19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수능이 이제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수능이 만점이 한 번도 없다가 바뀌고 난 다음에 98년도인지 99년도에 처음으로 만점 학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태지가 뭐예요? 이 학생인데 서태지가 뭐예요? 그때 HOT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HOT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 HOT가 뭐예요? 아니, 그 인터뷰를 물어봤어. HOT 누구 좋아하세요? HOT가 뭐예요? BTS 중에 누구 좋아해요? BTS, 그때 HOT는 그냥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이게 내가 수능 만점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수능 만점은 페이커가 뭐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B 좋아요. B가 앉았어. 그러면은 이 자리들이 그 여학생들 팬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리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두 개. 그치, 여기 두 개. 아니지, 나는 정면을 보고 싶어. 그런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아 맞네. 그치? 어쨌든 자리의 의미는 다 달라요. 그치? 그래서 나머지 자리 바꿈 4팩 이해되나요? 그죠? 됐나? 자, 또 볼게요. 이제 고1 과정이 같이 등장합니다.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해가지고 5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을 때 수진이와 경호가 서로 뭐다? 이웃하여 앉는. 이웃한다? 어떻게 한다 했죠? 덩어리. 됐나? 자, 그럼 누군가 와서 기준을 잡아야 돼. 자, 기준을 잡아야 돼. 누가 와서 기준을 잡을까? 수진이가 기준을 잡읍시다. 여기 수진이가 앉았어. 그럼 수진이가 앉는 방법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가지? 아니죠. 몇 가지? 한 가지. 됐나? 선택지가 없다 이거지. 시간과 공간의 방. 이 이미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경호가 올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두 군데. 그치. 여기 아니면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호 올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2군데. 그럼 여기 경호가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뭐가 돼? 3명 자리 바꿈. 그렇지. 곱하기 얼마? 3팩. 이해되나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에 색칠을 하고요. 항상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회전회가 같은 경우라고 해야 원순열이 되는 겁니다. 4가지 색을 칠해가지고 칠하는 경우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다? 뭐 노란색이 와서 기준을 잡읍시다. 노랑이 기준을 잡읍시다. 다 똑같은 자리잖아. 한 가지. 노랑이 여기 칠해졌어. 나머지 자리 바꿈. 얼마? 3팩. 끝. 됐나요? 자, 실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9쪽에 봅시다. 자, 여학생 몇 명, 3명과 남학생 몇 명,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하다. 자, 누가 기준을 잡을까? 이거는 이제 논리만 맞으면 됩니다. 누가 기준을 잡을까? 없고 이웃하지 않는. 아니, 1번만 봐요, 1번만. 자, 2개를 다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학생 1번, 대표 여학생이 기준을 잡읍시다. 기준 잡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 여학생 1번 여기 앉았어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거는요, 요렇게 앉거나, 그지? 요렇게 이웃하게 앉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이웃하게 앉거나, 그지? 안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이웃하게 앉거나. 맞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죠. 됐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두 학생 이것 2개 자리 바꿈, 이것 2개 자리 바꿈, 이것 2개 자리 바꿈 곱하기 2 됐나? 자, 이 학생 1이 대표가 앉았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앉았다라고 보자고. 요거 2개 자리 바꿈이 가능하잖아요. 그지? 직분율하고 똑같다고요. 아니면은 여기 빨간 거로 이 학생이 1이 이렇게 앉았어.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이웃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요거 2개도 자리 바꿈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경우잖아요.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 표시가 잘못됐네. 요거 2개 자리 바꿈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요 3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2개씩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됐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남학생 몇 명? 하나, 둘, 셋, 넷, 5명 자리 바꿈. 곱하기 얼마? 5 팩토리얼. 됐나? 자, 5팩은 얼마? 120. 6 곱하니까 얼마? 720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남학생 1번이 와서 기준을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벌써 직순열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학생 기준 잡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학생이 몇 명? 3명. 그 다음에 남학생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잖아. 얘들 그냥 줄 세우면 되잖아. 요 방향으로 줄 세우면 되잖아. 누군가 기준을 잡으면은 그 이유는 직순열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직순열하고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학생 덩어리네 덩어리. 그지? 덩어리 나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5팩 됐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덩어리 내 자리 바꿈 해야죠. 곱하기 얼마? 3팩 됐나? 5팩은요, 120이고, 3팩은 얼마? 6이니까 똑같이 720 나오겠죠. 논리 구조만 맞으면 됩니다. 경우수는 답지대로 꼭 풀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 구조만 맞으면 되고요. 답지를 확인을 할 때는 답지 풀이가 내보다 짧다. 아니면은 답지를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답만 하게 하면 되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답은 구했는데 논리가 너무 길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답지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이 논리는 좀 짧은데? 그럼 요거를 갖다 익히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는 짧지만 아이디어가 너무 천재적이야. 그 생각을 못하게 해. 그럼 길어도 그게 맞는 거라고. 논리의 흐름만 가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연이 이거 지금 한 번 듣고 다음에 천재인데. 자, 지연아,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라 했죠? 이웃하지 않는다. 직순열에서 이웃하지 않는다. 그치. 천재지. 말을 하면. 동현이가 가르치자. 시험 친 애들은 압니다. 남학생을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네. 나머지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 끼운다. 사이사이 끼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자, 남학생 몇 명? 5명을 갖다가 먼저 세우자. 그러면은 5명을 세우는 방법이 얘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한 원순열이라서 바로 4팩이라 해도 됩니다.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꾸고. 그지? 가장 단순한 구조니까. 됐나? 기준 잡고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자리 바꾸고. 됐나? 정리 왜? 근데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4팩이 이유가 뭐라지? 그 한 번에 짜락 다 있고 여학생이 이제 짜락 다 있으면 그렇지. 다들 내 무슨 의미인지, 내 생각이 맞았네. 자, 보자고. 자,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다시. 빈 의자. 일단은, 1단계 먼저 밑에 것부터 합시다. 빈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빈 의자 7개. 여기에 몇 명이 앉았다? 5명. 5명. 너무 많아요. 3명만 앉읍시다. 3명만 앉읍시다. 3명이 앉는데 얘네들이 뭐다?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라고 보자. 그지? 그러면은 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또 액션을 또 취해야 돼.
자, 사람이 의자에 앉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고. 자, 내가 좀 일어날게요. 자, 사람이 의자를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의자를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면 4개 의자가 있고 붙이고 다니면서 알아서 그렇지. 알아서 들어가고 의자 툭툭 치면 간격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해되나 무슨 느낌인지? 여기 학생들이 꼭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딱 말할 때 그 느낌 네.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계속 학생들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꼬였다? 요거네. 그 느낌이 딱 있거든요. 여기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약간 동사에서 쓰는 의자처럼. 그러면은 얘가 앉히려고 하다 보면 자꾸 케이스 나누다 밑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지? 그러면은 사람이 앉는 의자가 3개가 있다고 보자.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빈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이웃하니까 나머지 문제 나열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빈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4팩이 아니지. 의자는 똑같잖아. 한 가지. 빈 의자를 4개를 나누는 방법은 똑같아 이거예요. 여기 몇 가지야? 한 가지지. 한 개네요 그냥. 그지? 그냥 의자 놔두는 거잖아. 이제 다 놔둬도. 당연히 문제는 똑같은 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의자. 됐나? 의자 놔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 여기에 사람이 엉덩이에 의자를 붙이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5개 들어가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얘도 생각을 다시 하자고. 그러면 이 자리가 번호표가 있다 그래 아까 말했다시피. 이 번호표를 여기 사람들이 이제 번호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얼마? 5P 얼마? 3이 되겠죠. 됐나?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자. 그럼 다시 간격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요 구조가 똑같아. 그렇지. 네. 됐나요? 그럼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P의 3이에요. 번호표가 몇 개 있어. 이 자리에 번호표를 붙였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람 A라는 사람이 의자를 붙이고 앉아 있어. B라는 사람이 의자를 붙이고 앉아 있어. C라는 사람이 의자를 붙이고 앉아 있어. 여기에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줄 수도 있고 3번, 1번, 2번을 줄 수도 있고 5번, 1번, 3번을 줄 수도 있고 결국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됐나? 그러면 이게 순간순간 꼬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순간순간 꼬입니다. 그러면은 남학생이 일단 들어갔다 이거지. 이 간격은 고무줄처럼 언제든지 늘어납니다. 의자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그렇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고무줄은 늘어납니다. 그지? 그러면은 이 남학생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4팩트리얼 몇 가지 됐나요? 됐나? 자, 그러면은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5개. 남학생 6명, 지fun열이면 하나, 둘, 셋, 넷, 5, 6이면 하나, 둘, 셋, 넷, 5, 6, 7개지만. 원fun열이다 보니까, 그리 보면 알잖아. 그렇네요. 그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그럼 곱하기 얼마나 하면 돼? 5P 얼마? 3. 됐나요? 이 지은이가 상상을 해봐. 요 남학생들이 앉아있어. 누가 고르려면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리가 다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럼 지은이 너가 먼저 가. 난 이 사이에 들어갈게. 들어가는 순간 너 일로 좀 땡기라 간격 똑같이 맞춰준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원마다 기준 잡고 나머지 자리 바꿈. 그리고 이제 고1 때 배웠던 순열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같이 병합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19번 문제 확인 체크 문제입니다. 자, 보자. 다음과 같이 그림 이름요 10명이 앉을 수 있고요. 여기는 9명이 앉는데 얘는 직사각형, 정삼각형이고 회전하기 일치하는 같은 경우도 앉는 경우를 구해야 됐네. 자, 기준 잡는 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기준 5개 됐나? 나머지 자리 바꾼 곱하기 얼마? 9팩트리얼 됐나요? 이거는 계산 안 합니다. 9팩 너무 숫자 크기 때문에. 뭐 해라면 하고요. 뭐 어떡하지? 기준을 5개 나오고요. 자, 너가 먼저 와요. 친구의 공간의 방입니다. 밥을 먹을 거야. 맞네요. 내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 게 좀 걸기적거리는 느낌을 가져주라고. 밥 먹을 때. 이 이미지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 이미지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요 이미지를 안 잡, 전부 다 기준 잡는 건 몇 가지? 요 물어보면, 요 기준 잡는 건 몇 가지? 5가지. 이런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냐면 여기 원탁이 있다 하더라도 출입문에서 다 좋은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새하얀 벌판을 상상을 해란 말이 그 말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의 방이 필요하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럼 얘는 기준 잡는 거 몇 가지? 9개를 하면 안 된다 했지? 3개. 밥 먹을 때 가운데, 왼쪽, 오른쪽. 지금. 그지? 나머지 자리 바꾸면 얼마? 8팩토리얼 끝. 됐나요? 자, 보자. 요렇게 돼 있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좋은 사람들이지. 기준을 잡고 나누기로 문제를 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기준 잡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곱하기 11 팩토리얼. 됐나? 그럼 A는 얼마? 11. 만약에 이 앞에 숫자가 다르다. 그럼 식을 적어놓고 같다고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경우의 수를 셀 때 개수를 세는 스타일은 어떤 애들은 홀수 세고 막 이렇게 세는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쉬워요. 자, 4가지 팩을 색칠을 하는 회전회가 일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지? 회전은 어디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가운데 기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됐나? 이런 거라고. 어디로 보셨어요? 됐나? 회전은 같은 경우야. 그런데 뭐가 문제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요 녀석이 뭐가 돼버려? 요 녀석이 회전축이 돼버리죠. 맞나? 얘는 원순일이 아니다 이거야. 그지? 얘 축이 와가지고 뭐를 잡아야 돼? 중심을 잡는 방법은 색깔 4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 4가지. 됐나? 그럼 여기 색칠한 게 F요.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얘는 누군가 와서 기준을 잡아야지. 돌아가니까. 기준 잡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은 기준을 여기 잡았어요. 그럼 나머지 뭐다? 자리 바꾸고. 2팩. 됐나요? 끝. 이해되나요? 자, 잠깐만. 뒤쪽에 연소 문제를 한 개 더 볼까? 연소 문제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내가 문제를 만들 겁니다. 한 개 더 풀고 문제 만들고 마치겠습니다. 자, 22번. 참고로 염주순열이라고 있거든요. 염주순열. 염주 뭔지 아나요? 맞아. 염주는 뒤집어도 같은 거지. 교육과정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염주순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안 해도 돼. 선생님 안 해도 된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 입체입니다. 맞나? 자, 얘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 회전축이 되지. 그럼 얘가 바닥칠하는 방법. 그렇지, 5가지. 그럼 그 다음에 뭐야? 기준 잡는 방법. 한 가지. 기준 잡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자? 자리 바꿈. 3팩. 이해됐나요? 자. 자.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주사위에 1번부터 어디까지 6번까지 칠하는 방법. 번호 붙이는 방법. 주사위의 규칙을 무시하고. 저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문제가 있죠? 요렇게도 돌아가죠. 요렇게도 돌아가죠. 심지어 요렇게도 돌아가죠. 맞나? 그지? 자, 그래서 먼저 1번이 와가지고 기준을 잡자. 어디가 오든지 똑같아. 그지? 어디가 오든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1번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올리자? 뚜껑에다 올리자, 뚜껑. 뚜껑에 여기 1번을 적었어요. 그지? 그럼 뚜껑에 1번을 적었으면 우리는 얘를 요렇게 돌리자고요. 맞나? 그러면은 바닥을 칠하는 경우는요. 몇 가지가 돼? 5가지. 그렇지. 회전축이니까. 여기 오는 거는 5개를 골라야지. 됐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는 요거 하나, 둘, 셋, 4개가 뭐가 돼?
회전이 돼버리, 그 원분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기준을 잡자. 어떤 숫자 한 개가 왔어. 한 가지 됐나? 나머지 자리 바꿈. 곱하기 얼마? 3패. 곱하기 됐나요? 그래프 얼마? 1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3팩이니까 얼마? 5 곱하기 얼마? 6이니까 얼마? 30개. 주사위는 30개가 나옵니다. 1번이 무조건 뚜껑을 올려버린다 이거지. 그리고 바닥 정하고 회전. 그러면 저렇게 놔둬도 이렇게 요래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밖에 없어요. 잡아서 진작에다 붙여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지. 기준을 바닥에 세워도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얘 전개도로 펼치면은요. 펼치고 한 개 더 나갔을 거야. 여기 1번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 칠하는 건 뭔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5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돼? 원분율이잖아. 근데 굳이 펼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 주사위는요. 실제 주사위는 마주보는 눈의 합이 얼마죠? 이런 거 모르나? 합이 7입니다. 관찰성. 1뒤에는 무조건 6이 옵니다. 아, 진짜요? 네. 2뒤에는 무조건 5가 오고 3뒤에는 무조건 4가 있습니다. 진짜요? 나는 이걸 초등학교 때 다 깨쳤는데. 우리 때는 놀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세밀하게 팝니다. 주사위를 보고. 왜 그런 거예요? 확률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그런 느낌 들죠, 그지? 균형적으로 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주사위를 가지고 보자. 자, 그러면 주사위 종류는 몇 개가 나올까? 자, 1위 기준 잡자. 한 가지. 한 가지 됐나? 잠깐만, 공간이, 여기 와도 되겠다. 네, 일로 와. 자, 그러면 1위 기준 잡으면 6은 자동이에요. 6은 자동. 한 가지. 자동이란 말이에요. 자리에 뭐 선택지가 없다 이거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나머지 2, 5, 3, 4가 남았잖아. 아무나 와서 기준 잡으면 돼. 그럼 2가 또 와서 뭐다? 기준 잡자. 한 가지. 그럼 2가 이쪽에 2가 들어가면 여기에 5가 자동이죠. 맞나?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다릅니다. 번호가 붙여져 있다는 말은 다른 자리란 말이에요. 돌려도 다른 자리야. 됐나? 그러면 여기 5는 뭐가 돼? 다시 자동이고요. 됐나? 그러면은 3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요로 들어가든지 요로 들어가든지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군데가 나오죠. 그럼 4는 뭐가 돼? 다시 자동이고. 그래서 주사위 종류는, 세상의 주사위 종류는 2가지입니다. 저렇게 2개밖에 안 바뀌는. 그렇지, 안 바뀌는 거지. 1, 6,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에 3이 오고 2하고 5를 맞춰올 수 있잖아, 그지? 이건 무조건 어떻게든 맞춰서 돌리면 돼. 뒤집어 돌리면 되잖아, 그지? 돌리면 이렇게 맞춰주면은 3이 여기로 오거나 여기로 오거나 2가지밖에 없다, 이거. 세상의 주사위 종류는 몇 가지다? 2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순열 마칩니다.